모든 것은 하늘의 높은 구름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평화로운 고양이가 세상을 떠받치는 떠다니는 섬 위로 자신의 세계를 가져갑니다. 그는 또 다른 검은 고양이와 사랑에 빠지고 결국 결혼하게 됩니다. 그 결과 세상은 둘로 나뉘어 떠다니는 흰색 왕국과 검은색 왕국으로 나뉘게 됩니다. 빛의 여왕이 흰색 섬을 이끌고 어둠의 왕이 검은 섬을 다스립니다. 어둠의 왕이 검은 섬을 지배하는 동안 세상은 균형을 유지하며 흰색은 떠다니는 섬에 남아있고 검은색은 땅에 있습니다. 땅에서는 세상이 폭력적인 지배자인 바알과 싸우고 있으며 젊은이들이 이름 없는 소년이 어른들을 만나러 나옵니다. 어른들은 그에게 오늘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었는지 묻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어떻게 사냥할지, 그리고 모든 공동체 구성원을 위해 식사를 마련할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라건대 그들은 식사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한 남자가 와서 전체 문이 공격받았다고 알립니다. 어둠의 괴물들이 공격해 왔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무기를 들고 대규모로 나서고 여자들은 쟁기를 들고 싸우러 나갑니다. 그들은 작은 소년에게 모든 아이들을 데리고 마을 외곽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곳에는 모두 숨을 수 있는 동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행동에 나서서 모든 아이들을 모아 데리고 도망친다. 불행히도 그는 모든 아이들을 지킬 만큼 강하지 않아서 남은 건 단 2아이뿐이다. 이 아이들은 형제자매이고 그중 한 명이 괴물에게 공격당해 다치게 된다. 그는 그녀를 부상당한 채 안고 동굴로 가려고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에 괴물이 뒤에서 몰래 다가와 공격하려 한다. 마지막 소녀는 형제자매를 보호하려다 더 큰 이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괴물에게 다가가서 죽임을 당하며 그가 말하는 동안 소년이 여동생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고 자신은 죽게 내버려 두었다. 결국 마을 전체가 폐허가 되고 다시는 아무도 남지 않는다. 소년은 삶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낀다. 그는 삶의 모든 것을 잃었고 다시는 의미 있는 것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구멍을 파기 시작한다. 반면 나이 많고 약한 한 남자가 도시로 들어온다. 그는 지도를 보며 근처에 머물 수 있는 도시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까이 가보면 더 이상 그곳에 도시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본다. 그는 밤을 보내기 위해 근처 도시를 찾고 있지만 그곳에는 더 이상 도시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구멍에 있는 어린 소년을 보고 근처 도시들에 대해 묻습니다. 소년은 그에게 어디로 가는지 묻고 도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모든 마을은 이제 폐허가 되었고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나이 많은 남자에게 그들의 도시가 왕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묻습니다. 어둠의 왕이 왜 그들이 모두 파괴될 때까지 지켜보았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어둠의 왕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나이 많은 남자는 어둠의 왕의 정직성을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밝혀질 것입니다. 어쨌든 그는 소년에게 왕국이 어둠의 왕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 남자는 소년이 구멍을 파고 있는 것을 보고 왜 그런지 묻는다. 소년은 남자에게 질문하지 말라고 하고 자신이 설명해도 남자가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누구에게나 쓸모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자신이 기분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남자는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알고 싶다고 고집한다. 소년은 남자에게 빛에 더 가까워지고 싶다고 말한다. 하얀 왕국은 하늘에 있으며 그는 깊은 구멍이 바닥보다 빛이 더 쉽게 들어올 것이라고 느낀다. 남자는 그에게 파는 것을 멈추라고 한다. 그는 소년에게 배고프고 먹지 않아서 기절하기 전에 스트레스를 멈추라고 말한다. 소년은 좋은 잠을 자고 있어서 기절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음식 없이 좋은 잠이란 무엇인가? 남자는 그에게 빵 한 덩어리를 던지고 그는 그것을 잡아 힘껏 먹는다. 그는 거의 목이 막혀서 남자가 물을 던져준다. 그는 매우 흥분하고 행복하다. 남자는 그에게 나와서 쉬라고 말하지만 거절하자 검을 던진다. 남자는 왜 구멍을 파고 있느냐고 묻는다. 그가 최선을 다해 상황을 돕지 않기 위해서라고. 그는 도와주는 것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믿고 그걸 겨우 할 수 있다. 그 남자는 자신을 스키어스라고 소개하고 이 소년에게 이름이 뭐냐고 묻지만 소년은 이름이 없다고 말한다. 모두가 그를 원하는 대로 부르기 때문에 스키어스도 원하는 대로 부르면 된다. 스키어스는 자신의 검을 꺼내고 싸우기 시작한다. 소년은 스키어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스키어스가 그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치려는 것인지 의문을 갖는다. 그는 혼자서 얼마나 많은 괴물을 싸울 수 있는지 배우고 싶지 않다. 스키어스는 그에게 아무도 그를 구하러 오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스키어스는 왜 처음에 검을 들었는지 궁금해한다. 스키어스는 결국 싸움을 멈추고 말한다. 그는 끝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다고. 소녀는 어떻게 다시 싸우고 싶지 않다는 걸 알았냐고 묻는다. 소녀는 아직도 스키어스와 싸우고 싶다고 말하지만 스키어스는 그것이 그의 인생의 끝임을 알린다. 그는 자신이 어둠의 왕자라고 설명하며 왕국의 통치를 빼앗기 위해 어둠의 왕과 싸웠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상황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어둠의 왕을 이기지 못했고 약해졌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죽기에 좋은 장소를 찾고 있었고 젊은 소년과 함께 그렇게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소년에게 자신의 검을 던지며 그를 다음 어둠의 왕자이자 왕으로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소년에게 도시로 가서 자신의 저택을 방문하라고 하고 그 검을 가진 사람을 본 누구든지 그를 인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소년은 가기를 거부하지만 그는 그 소년에게서 자신의 젊은 모습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세상이 있어야 할 모습이 아니면 세상을 변화시킬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그의 방에 발루스라는 위대한 기사도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가 위대함을 증명하면 발루스는 그를 따를 것이다. 또한 발루스는 그가 원하는 사람에게 매우 충성스럽고 만약 발루스가 함께 가자고 제안하면 발루스는 세상의 끝까지 그를 따를 것이다. 스키어스가 죽고 젊은 소녀는 혼자서 도시로 여행을 떠난다. 한편 백기의 왕국도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어둠의 왕국에서 온 전사들과 괴물들이 그들을 죽이기 위해 보내졌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군대, 빛의 여왕인 아이리스 여왕, 마법사와 기사단장인 시마, 피우즈, 그리고 몇몇 다른 저명한 전사들이 싸움에 참여하며 룬의 수호자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전쟁이 끝나자 파이츠는 집으로 돌아와 그의 동생 테오를 만난다. 테오는 그를 보게 되어 신이 나고 시마는 모든 전사들을 격려하며 그들이 휴식을 취하고 다음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떠나고 파이츠와 만나 집으로 들어가 아이리스에 대해 이야기한다. 파이츠는 시마에게 그녀의 머리에 있는 티아라에서 힘을 얻었는지 아이리스가 그녀의 힘으로 어둠의 왕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인지 묻는다. 그들은 그녀가 강력하다고 인정하지만 너무 지치지 말라고 조언한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녀는 생명을 잃을 수 있다. 파이츠는 시마에게 그 대화를 공공장소에서 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그것은 여왕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또한 아이리스의 하인도 전쟁 후 그녀를 보고 그녀가 약하고 피곤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힘이 소진되었는지 묻고 쉬라고 조언하지만 그녀는 잠을 찾지 못해 선조의 폐허로 가서 도움과 보호를 간청합니다. 샤르마가 그녀를 만나러 옵니다. 아이리스는 시마를 언니라고 부르며 시마와 함께 빛의 여왕 자리를 놓고 경쟁하기 전 그녀와 시마가 함께 훈련했고 시마는 그녀가 더 강해지도록 도운 사람들 중 하나라고 밝힙니다. 시마는 아이리스에게 지금 그녀가 왕이며 둘 사이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기 때문에 그녀가 그 자리에 어울린다고 확신한다고 상기시킵니다. 그녀는 아이리스에게 마지막 빛의 여왕을 기억하는지 묻습니다. 그녀가 대회를 지켜보며 얼마나 웃고 있었는지. 그들 모두는 빛의 여왕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고 있다고 인정하며 전쟁이 빨리 끝나고 어둠의 왕이 마음을 바꾸기를 바란다. 아이리스는 다음 어둠의 왕이 오면 세상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시마는 그녀에게 다음 어둠의 왕이 올 때까지 살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다. 아이리스는 살아있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밝힌다. 그녀는 언젠가 세상이 모두에게 안전해지기를 바란다. 이후 어린 소년이 왕국에 도착해 스키르스의 저택을 요청한다. 그가 문 앞에서 만난 기사에게 그 검을 어디서 찾았는지 묻는다. 그는 설명한다. 기사들이 그와 싸우기 시작한다. 그는 즉시 알게 된다. 그 기사가 발루스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기사에게 발루스인지 묻는다. 발루스는 자신의 이름을 인정하고 스커스에 대해 묻지만 그는 스커스는 죽었다고 말한다. 발루스는 폭력적으로 변해 소년을 공격하고 소년은 넘어진다. 그는 다가가서 말한다. 그가 소년을 알고 있다고. 소년이 스커스를 죽였을 리 없다고. 왜냐하면 소년은 약하기 때문이다. 소년은 자신을 어둠의 왕자라고 소개한다. 다음 왕인 발루스는 그를 비웃으며 묻는다.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폐허 속에 있으면서도 말이야.
하지만 소녀는 용감하게 말한다. 내가 할 수 있다고. 그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폐허 속에 있더라도 발루스는 그를 믿고 그를 따르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는 또한 그를 스키루스의 방에 남겨둡니다. 배관국에서 경비병이 알립니다. 그들의 서쪽 문이 바알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아이리스는 시마에게 다른 마법사들과 연락하여 싸우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퓨즈에게 기사들을 전투로 이끌라고 명령합니다. 시마는 자신의 티아라를 사용하여 모든 마법사들에게 연락합니다. 그들은 그녀의 경고를 받고 싸우기 위해 깨어납니다. 그들은 각자의 위치로 출발합니다. 바알은 아이리스를 싸우기를 기대하며 도시 전체를 돌아다닌다. 그가 몇몇 마법사들을 보았을 때 그들에게 자신을 죽이지 말고 아이리스를 그에게 보내라고 겁을 주려고 한다. 그들은 그에게 마법을 사용하지만 그들의 공격은 그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는 먼저 그들과 싸우며 그들이 있는 지붕 전체를 파괴한다. 그곳을 떠나 퓨즈가 이끄는 기사들을 본다. 그들에게 가서 다시 그와 싸우며 목숨을 잃지 말고 아이리스를 데려오라고 요청한다. 그들은 대답을 거부하고 그에게 화살을 쏜다. 그가 그들에게 다가가려 할 때 알론시아 경이 그들을 대신해 싸우기 위해 나타난다. 그들은 알론시아에게 감사를 표하고 도시로 돌아가 다른 마을 사람들을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바알은 알론시아를 보자 그가 3가지 다른 정령인 불, 물, 땅을 다스리는 엘프의 수장임을 알아봅니다. 알론시아는 그의 정령들에게 싸우라고 요청하고 바알도 그들의 공격을 예상합니다. 그들이 공격할 때 바알은 그들이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공격을 감행하려 하고 알론시아가 그의 능력을 보자 정령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그는 바알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땀을 흘리며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생각한다. 다행히도 그는 아이리스를 본다. 아이리스는 벽 옆에 서 있고 그녀는 자신의 시민들이 죽어있는 것을 본다.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시민이 그녀를 위해 기도하고 그녀는 싸우러 간다. 그녀는 바알에게 싸우면 그가 남지 않게 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하지만 바알은 그녀의 모든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페우는 왕국으로 가는 길에 2 남자를 마주치고 그들이 검은 왕국의 기사들일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는 그들에게 왜 겁쟁이냐고 묻고 그들은 바알이 그들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공격한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사라고 주장하지 않으며 그냥 쉴 곳을 찾는 도망자라고 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칼을 내려놓으라고 요청하고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또한 그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갑자기 어둠의 힘이 그들을 둘러싸고 그들은 다시 칼을 들어 올립니다. 퓨는 그들 중 1명을 죽이고 기사들에게 남은 적과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이리스는 강해진 바알과 싸우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그녀는 모든 힘을 다 써서 싸우기로 결심하지만 알란티스는 그 결과가 어떨지 경고합니다. 그녀는 멈추고 바알은 자신이 그녀와 싸우는 것이 민망하다고 느낍니다. 그녀의 온전한 힘과 용기를 떠나보내며 그녀가 준비될 때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진정한 싸움을 위해 준비될 때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검은 왕국에서 발리스는 왕을 만난다. 어둠의 왕을 만났지만 왕은 자리에 없다. 그날 흰 왕국에서 공격을 이끈 기사 1명이 와서 보고한다. 그들은 싸움을 멈춰야 한다고 보고한다. 그는 그날 한 기사를 잃었다며 불평하고 검은 사람들이 누구와도 싸울 수 있는 야만인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발리스가 대답하기도 전에 어둠의 왕이 나타나 기사에게 공격을 퍼붓고 그를 죽인다. 그가 앉자 발리스는 그에게 왕이 원한다면 그 남자를 죽였을 것이기 때문에 피를 손에 묻히며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왕은 흑인 왕국이 지구에 존재할 이유가 없고 백인 왕국이 하늘에 있다고 주장한다. 2 왕국은 세상에서 공존할 수 없으며 그는 백인 왕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이 어둠으로 덮일 때까지. 발리스는 왕이 맞다고 인정하지만 그들이 계속 남자를 잃는다면 좋은 전략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들은 또한 이기주의의 왕, 바알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발리스는 집으로 돌아와 어둠의 왕자라는 어린 소년을 만난다. 어둠의 왕자는 그에게 어디서 오는지 묻고 발리스는 어둠의 왕의 궁전에서 온 것이라고 말한다. 왕자는 발리스가 자신에게만 충성한다고 생각했지만 발리스는 자신은 왕과 그의 후계자에게 충성한다고 설명하며 그에게도 충성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왕자는 발리스에게
검으로 훈련하고 싸우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한다. 그는 발리스를 이길 수 없다면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발리스는 싸움이 그의 주요 목표가 아니면 읽어야 한다고 알려준다. 발리스는 그의 테이블에 책 몇 권을 가져다주고 읽으라고 하며 농사를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왕이 되고 싶냐고 묻는다. 그리고 그의 백성이 굶주리기를 원하냐고도 한다. 그는 또한 왕자의 품격을 원한다면 말을 다듬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왕자에게 훈련을 시키겠다고 수락하고 다른 후계자들이 왕위를 노리고 있으니 왕위를 원한다면 뛰어나야 한다고 알린다. 훈련이 시작되고 왕자는 상당히 빠르게 배운다. 한편 숲속에서는 회색 녹색에 그녀는 왕자를 찾고 있는데 지치기도 했어요. 왜 왕자가 그런 곳에 있을까 궁금해하며 잠시 쉬기 위해 멈추자 갑자기 괴물들이 공격해요. 기사들이 싸우려고 나서지만 그녀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혼자 싸우러 가요. 한 번의 공격으로 괴물들을 물리치고 기사들이 모두 그녀를 칭찬해요. 그녀가 칭찬에 빠져 있는데 또 다른 괴물이 다가와요. 괴물이 너무 가까워서 그녀가 방어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갑자기 왕자가 나타나 괴물을 죽여요. 그는 자신을 왕자라고 소개하고 그녀는 궁금해해요. 왜 왕자가 이렇게 먼 곳에 있는지. 그는 훈련 중이며 숲이 그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다고 말한다. 그녀가 다시 할 말이 별로 없자 그는 떠나려 한다. 그로소는 그가 얼마나 잘생겼는지에 매료되어 그녀의 기사들이 그녀를 현실로 되돌리기 전까지 그녀는 그를 잊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찾고 있었고 그에게 뭔가 말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를 다시 부르고 그를 볼 수 있는지 묻는다.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한다. 그녀는 그에게 그와 다른 모든 후계자들 간의 경쟁에 대해 알린다. 그리고 그가 이기면 진짜 왕자로 간주될 것이며 검은 자들의 위대한 검을 가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스키르스와 그로소에게서 받은 검을 바라보며 그 검에 특별한 애착이 있는지 궁금해한다. 어쨌든 그는 전투에 참여할 계획이다. 화이트 왕국에서 아이리스는 돌아와 자신의 왕국이 폐허가 된 것을 본다. 그는 부상자들을 위해 도움을 요청하고 시마가 도착한다. 시마는 퓨즈와 기사들이 도시를 지키기 위해 돌아왔을 때 블랙 왕국의 인간 전사들과 맞닥뜨려 패배했다는 사실을 전한다. 아이리스는 궁전에서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과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고민한다. 시마는 그녀를 만나 반복해서 주의를 끌지만 그녀가 대답하기 전에 그렇다. 그녀는 그녀에게 생각에 잠겨 있다고 말하며 그녀의 생각이 무엇인지 묻는다. 또한 그녀는 전 여왕이 평화롭게 보였을 때 생각에 잠겨 있었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아이리스에게 파괴된 도시의 재건을 관리할 것이라고 보고한다. 아이리스는 그녀에게 잘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녀가 떠나자 아이리스는 전 여왕에 대해 생각한다. 그녀는 그들이 젊었을 때 여왕이 되기 전 그녀가 매우 일찍 일어나 도시 옆에서 화이트 왕국을 위해 기도하던 기억을 떠올린다. 어느 날 아침 시마가 그녀를 만나러 오고 그녀는 아직도 일찍 일어나는지 묻는다. 시마는 잠자는 것을 좋아해서 일찍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녀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형제인 테오와 퓨즈를 돌봐야 한다고 말한다. 시마는 그들이 충분한 책임이고 그녀에게는 너무 많다고 조롱한다. 그리고 원한다면 아이리스에게 넘기겠다고 한다. 그들은 웃으며 아이리스에게 빛의 여왕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묻는다. 시마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아이리스는 정확히 어떤 것인지 궁금해한다. 빛의 여왕의 증과 책임이 무엇인지. 그들은 빛의 여왕을 만나는 곳으로 돌아가서 본다. 그녀가 얼마나 우아하게 보이는지 감탄하며 둘 다 기대한다. 빛의 여왕이 되기 위한 그들의 전투와 경쟁을 둘 다 네가 최선을 다해 싸우길 바라지만 아이리스는 불안해 보여. 시마는 그녀에게 능력을 의심하는 건지 아니면 그 자리 자체가 무서운 건지 묻지만 아이리스는 아니라고 해. 그녀는 질문을 시마에게 돌리며 시마는 보통 책임감이 너무 무거워서 그럴 것 같다고 인정하고 여왕이 되는 게 귀찮다고 생각해. 여왕은 궁에 머물러야 하고 밖에 나갈 수 없어. 시마는 그런 지루한 삶을 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리스는 그렇게 지루하지 않을 수도 있고 때때로 여왕이 몰래 나갈지도 모른다고 말해. 시마는 이에 반대하며 함께 나가기로 한다. 그녀는 아이리스에게 그날 저녁에 자신의 집에서 저녁을 먹으러 올 수 있는지 묻고
퓨즈가 함께 저녁을 먹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들이 함께 식사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가서 야생 채소를 자르고 그것을 시마의 집으로 가져가서 먹고 즐긴다. 식사 후 아이리스는 그들에게 식사에 대해 감사하고 테오는 그녀에게 다시 방문할 것인지 묻는다. 그들은 농담을 하고 퓨즈는 아이리스를 집까지 데려다준다. 가는 길에 아이리스는 그에게 음식에 대해 감사하고 그는 아이리스에게 그녀도 채소를 가져왔으니 잘 디저브드하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숲에서 채소를 구할 수 있다고 상기시키지만 그는 고집합니다. 그녀의 것이 숲의 것보다 더 달콤하다고. 그녀는 그에게 여왕의 책임이 무엇인지 아는지 묻고 그는 모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책임은 여왕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음 날 아이리스는 왕국을 돌아다니다가 몇 마리의 괴물에게 공격받습니다. 그녀는 도망치려고 하지만 도망칠 수 없어서 싸우고 이깁니다. 갑자기 그녀는 빛의 여신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여신은 그녀에게 빛의 여왕이 가장 악한 존재의 마지막 태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외로움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날 아이리스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길을 걸겠다고 약속합니다. 발루스는 왕자에게 그들이 가족의 교리에 따라 경쟁에 참여해야 한다고 알립니다. 는 왕에게 가겠다고 말하지만 자가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며 왕자를 믿습니다. 쟁이 시작되고 그로사는 경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든 왕자와 괴물 간의 전투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지막 두 왕자는 결투를 하게 됩니다. 물들이 풀려나고 싸움 중에 자는 다른 왕자 중 한 명을 도와 그녀가 죽지 않도록 합니다. 는 사람들은 그가 경쟁 중에 왜 누군가를 도와주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죽기를 원하지 않아서라고 말합니다. 그 여자는 그의 친절한 제스처를 전혀 고맙게 여기지 않고 그에게 떠나라고 합니다. 싸움은 계속되고 오직 왕자만이 처치할 수 있는 또 다른 강력한 괴물이 등장합니다. 결국 왕자는 아델이라는 또 다른 왕자와 함께 자격을 갖춥니다. 아델은 다음 싸움을 기대하며 그를 드레싱룸까지 따라갑니다. 그는 왕자에게 왜 그 소녀를 구했는지 묻습니다. 왕자는 그녀가 죽기를 원하지 않아서라고 밝힙니다. 아델은 그가 어둠의 왕이 되고 싶다면 누군가를 죽이지 않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죽는 것에 대해 괜찮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왕자는 만약 죽이는 것이 그가 왕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그는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다. 경쟁의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되고 그는 아델을 이긴다. 하지만 그는 아델을 죽이지 않고 아델은 그에게 이유를 묻는다. 화가 난 아델은 다시 검을 들고 싸움을 계속하며 만약 왕을 죽일 기회가 생기면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선언한다. 불행히도 그는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고 왕자는 싸움에서 이긴다. 그는 검은색 대검을 가져가고 아델과 그로사를 데리고 나간다. 아델은 자신을 소개하고 그들은 앞에서 발루스를 본다. 발루스는 경쟁 보고서를 요청할 필요조차 없다. 아델은 발루스에게 왜 방문했는지 묻고 발루스는 대답한다. 그들에게 왕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합니다. 자격을 갖춘 두 후계자는 백국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왕을 위해서요. 한편 왕자도 아이리스가 마음속으로 품고 있던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반복해서 자신에게 묻습니다. 검은 왕의 일은 무엇인가? 아이리스가 칼을 들고 자신의 왕국을 바라보듯이 그들은 백국으로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나는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탄 사람들은 여정을 더 쉽게 만들지 않으며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백국에 도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그리고 그들의 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 마법으로 날 수 있어서 마법사들이 될 수도 있어요. 배에는 창문조차 없기 때문에 손님인 그로사, 아델, 그리고 왕자는 배 위에 올라가서 여행을 더 가까이서 바라봅니다.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을 때 그로사는 임무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 걱정합니다. 그녀는 세상에 이 두 왕국만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왕국들이 전쟁 중이고 아무리 그래 보여도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척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왕자에게 편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냐고 묻고 왕자는 자신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답합니다. 사절의 역할이고 그는 편지를 전달할 거야. 아델이 간섭해. 그는 왕자에게 자신이 말을 잘 못하고 심지어 수줍음이 많다고 말해. 그럼 왜 자신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왕자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느끼고 아델은 두 왕국이 전쟁 중임을 상기시켜. 그는 자신이 더 나은 의사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전쟁과 의사소통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 돌아갈지 말지 결정될 테니 그가 호송대를 맡고 왕자는 그의 경우를 가장하는 제안을 하는 거야. 그것은 세 사람에게 훌륭한 아이디어처럼 보였고 왕자는 그의 이타적인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그들은 백왕국에 도착하고 퓨즈가 그들을 환영한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의 검을 꺼내고 왕자도 검을 꺼낸다. 아델이 개입하여 왕자의 행동에 대해 퓨즈에게 사과한다. 그는 퓨즈에게 그들이 단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여기 왔으며 어떤 문제를 일으킬 의도가 없다고 말한다. 퓨즈는 그들에게서 편지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해하고 그들은 애원하려 한다. 그들의 여왕이 그들의 방문 전에 통보받았다고 말하며 그들은 해를 끼칠 의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퓨즈에게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간청하지만 퓨즈는 거부하며 블랙스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겁쟁이라고 주장한다. 아델은 블랙 왕국의 사람들은 모두 그렇지 않다고 퓨즈를 설득하려 한다. 심지어 시민들조차 이기적인 왕의 행동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말한다. 그 왕은 세상을 손에 쥐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들은 그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는 자신의 시민들조차 죽일 수 있으며 백인들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아델은 또한 왕이 죽고 다른 왕이 권력을 잡으면 모두가 살기 더 평화로워질 것이라고 말한다. 퓨즈는 자신들을 공격했던 기사들이 얼마나 무력했는지 생각한다. 그는 사람들이 무력하다고 여기지만 흑인들이 겪는 일은 자신의 일이 아니면 그들이 즐기도록 내버려 두겠다고 선언합니다. 흑인들이 겪고 있는 일은 자기 일이 아니라고 하고 그들이 알아서 즐기라고 합니다. 그는 결국 아델로부터 편지를 받아 아이리스에게 보내지만 아델과 왕자를 따라 궁궐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아델과 왕자를 따라 궁궐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합니다. 아델은 계속해서 말로 그를 설득하려 하고 결국 아델이 그를 설득하여 그들을 초대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궁궐 앞에서 무기를 버리라고 말하고 그들을 안으로 데려갑니다. 가는 길에 그들이 계속 중얼거리자 그는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며 그들은 손님이니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들은 왕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퓨즈는 아델에게 며칠 동안 머물 수 있는지 묻고 아델은 그날 떠날 수도 있고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한다. 아니면 다음날 떠나야 할 수도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협상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은 아이리스를 만난다. 그녀는 왕자를 바라보며 그가 신분을 숨기고 경비병으로 있어도 그에게서 뭔가 다른 느낌이 든다고 느낀다. 그녀는 그들이 왕이 보낸 편지를 읽었다고 말하며 왕이 두 나라에 연합해서 바알을 파괴하라고 요청했다고 전한다. 그녀는 만약 바알이 결국 떠난다면 왕이 그의 피에 대한 욕망을 그녀의 왕국에 쏟아부어 파괴할 것이라고 느낀다. 그녀는 바알이 실제로 두 왕국을 괴롭히고 있다고 인정하며 그들은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흑인들과 손을 잡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왕자는 개입하여 백인에 대한 전쟁은 현재 왕위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델은 그가 그렇게 말한 것에 충격을 받지만 아델은 그를 감싸줘야 하므로 현재 왕이 많은 세월을 보냈고 사임할 계획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곧 백인들 사이에 평화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회의가 끝나자 퓨즈는 그들을 방으로 데려가 손님으로 남아있으라고 말합니다. 그가 떠나기 전에 왕자는 그에게 아이리스가 어떤 사람인지 묻지만 퓨즈는 그 질문이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며 경고한다. 다시는 아이리스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말라고. 그녀에게 사과하고 그들은 방으로 계속 간다. 한편 배는 집으로 돌아오고 승객들은 사절단이 무사히 돌아왔는지 궁금해한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백인들이 바로 죽였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아델은 말이 달콤하다고 생각하며 협상이 잘 될 것이라고 믿는다. 누군가 그로자에게 발루스가 그녀를 방문하라고 요청했다는 메시지를 보낸다. 그녀가 도시로 돌아오면 발루스를 찾아가고 그 길에 몇 명의 남자들이 그녀를 보고 그녀의 힘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을 모두 관찰할 수 있다고 하며 그녀가 곧 공격하려는 악마와 부름받았다고 확신한다. 그들은 그녀가 곧 공격할 악마와 부름받았다고 확신한다. 방 안에서 왕자는 아델에게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묻지만 아델은 질문을 왕자에게 돌린다. 그는 왜 왕자가 그들의 네오제톤에 간섭하는지 묻고 백인들의 사람들은 그들을 좋아하지 않으며 흑인들이 항상 잘못이라고 믿는다고 말한다. 그래서 왕자는 계속 그들을 조롱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왕자는 이에 대해 반박하며
아이리스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는 그녀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봤다고 말한다. 다음 날 아이리스는 그들과 회의를 소집한다. 그녀는 그들에게 메시지를 생각해봤다고 말하지만 질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 질문을 왕자에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이는 아델을 충격에 빠뜨리고 그는 이리스에게 왕자는 단지 경비원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리스는 그가 질문에 답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하며 그에게 흑인들이 동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그녀의 조언자는 그 질문이 경비원에게 물어봐서는 안 되는 질문이라고 경고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답하라고 요청하고 왕자는 말합니다. 흑인들은 바알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들 중 여러 명을 죽였으며 만약 그들의 동맹이 맺어진다면 더 이상의 희생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그들과 회의를 소집하고 동맹 계약을 수락합니다. 퓨즈는 궁전 옆에 서서 아이리스의 빈자리를 바라봅니다. 그녀는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 휴관국으로 갔고 그를 남겨두고 도시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 순간 시마가 도착합니다. 그녀는 궁전 안으로 들어가 아이리스를 위해 감시하러 간 재건 보고서를 전달하려고 하지만 아이리스가 자리에 없음을 봅니다. 그녀는 퓨즈에게 아이리스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그는 아이리스가 휴관국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델과 왕자로부터 받은 편지를 그녀에게 주고 그녀가 읽어보니 편지의 일부가 사절단이 되어야 한다고 밝혀집니다. 화이트 왕국에 갇혀 있다가 아이리스가 돌아올 때까지 그들이 블랙들이 아이리스를 안전하게 풀어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결국 퓨즈는 시마에게 아델과 왕자가 악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궁전을 지키기 위해 궁전에 남아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또한 재건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한다. 퓨즈는 그녀에게 사절단이 나쁜 의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그들은 그냥 쉬고 있었다고 한다. 시마는 사절단을 만나는 것에 신이 나지만 피곤하다고 말하며 퓨즈에게 나중에 서로 소개해달라고 요청한다. 블랙 왕국에 아이리스가 도착하여 날아다닌다. 상인은 구매자에게 팔고 구매자가 떠난 후 도시 주변에 이상한 기운을 느낀다. 그날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거의 동시에 그는 하늘을 나는 아이리스가 보이고 아내에게 가게를 챙기라고 한다. 그들이 그 상황에 있지 않는 게 더 낫기 때문이다. 검은 자들의 사람들과 기사들 그리고 그로사와 발리스가 이끄는 마법사들이 바알과 싸울 준비를 한다. 그들은 아이리스와의 협상이 성공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이길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리스는 그의 사람들에게 격려한다. 바로 자아주의의 왕인 바알이 두 세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자가 다시 나타났고 그가 보통 하듯이 그의 마음대로 그들의 도시를 파괴하고 대부분을 죽일 것이다. 그는 전쟁의 이유가 없으며 파괴하는 것을 즐긴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저지하고 도시를 구해야 한다. 그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그들의 도시를 위해 싸우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며 그들은 그렇게 할 것이다. 전쟁이 시작되고 검은 괴물들이 바알에게 보내진다. 그들이 그를 공격하지만 그는 손으로 그들을 쳐내며 그들이 자신과 같은 존재와 싸우기에는 너무 작다고 말한다. 그는 그로사와 그녀의 마법사들과 맞서게 된다. 그로사는 그에게 화살을 쏘고 그의 금속 몸은 모든 화살을 부서뜨린다. 그녀는 두려워하지만 스스로 괜찮다고 다짐하고 그녀의 마법사들에게 다음 화살을 쏘라고 지시한다. 바알은 그들을 비웃으며 그런 어리석은 것들은 자신을 관통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그들이 서 있는 건물을 파괴하려 한다. 하지만 그로사는 운 좋게도 건물에서 뛰어내려 살아남는다. 그들은 그에게 불의 기둥을 보내고 그는 그것이 훌륭한 계획이라고 인정하지만 그 기둥들은 그를 죽일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그 주위를 날아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발루스는 그에게 그들이 손에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그를 공격하려 한다. 신체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는 이제 반격할 때가 되었다고 말하며 도시를 파괴할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어둠의 왕이 도착한다. 먼저 그는 전투 지역에서 모든 시민을 대피시킨다. 그는 싸움이 계속되면 그들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바알은 그의 위대한 행동에 감사를 표하며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바알을 이기주의의 왕이라고 부르고 바알은 왜 그런 이름을 붙였는지 묻는다. 그는 바알에게 어울리는 다른 이름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바알이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악마일 뿐이라고 말한다. 바알은 그 이름에 신경 쓰지 않으며 자신을 그렇게 부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악마나 괴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둠의 왕이 그를 이름 붙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는 어둠의 왕에게 싸우고 싶다면 자신의 삶에 빛을 가져오라고 조언한다. 싸움이 시작되자 아이리스가 도착하여 바알을 잡기 위한 흰색 수갑을 가져온다. 바알은 그녀가 거기에 있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어둠의 왕이 자존심을 꿀꺽 삼키고 아이리스를 대신 싸우게 초대한 것을 조롱한다. 어둠의 왕은 신경 쓰지 않으며 그가 신경 쓰는 것은 세상의 균형뿐이며 바알을 파괴함으로써 그것을 얻는다면 바알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바알을 영원한 감옥에 가두기 위해 나선다. 하지만 바알은 자신이 대신 죽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한다. 바알은 감옥에 들어가면서 어둠의 왕이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린다. 한편 아이리스는 모든 힘을 소진했고 겨우 백왕국으로 돌아갈 힘만 남아있다. 백왕국에서 아델은 시바를 만나고 그는 그녀에게 이렇게 큰 공동체의 마법사 수장이 이렇게 예쁠 줄은 몰랐다고 놀린다. 그녀는 그의 아부를 눈치채고 그를 멈춘다. 갑자기 왕자는 아이리스가 힘없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 시바와 퓨즈가 그녀를 알아차리기 전에 그녀를 안으러 달려간다. 그녀를 떨어뜨리고 시바는 그녀가 힘을 다 써버렸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그녀는 퓨즈에게 그녀를 궁전으로 데려가라고 지시하고 왕자와 아델에게는 방에 머무르라고 말합니다. 시바는 아이리스가 자신을 연결한 것을 알아차립니다. 룬에 연결되어 있어 그녀의 체력을 소모시키고 있습니다. 아이리스를 돌보는 동안 그녀는 퓨즈에게 아델과 왕자에게 전쟁 보고를 하라고 부탁합니다.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왕자 방에서는 그는 아이리스의 건강에 대해 걱정하고 있고 아델은 그를 놀리며 그가 시바를 좋아한다고 말하며 왕자는 아이리스를 더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왕자는 그들이 그런 상황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대화 중인데 그가 떠나려고 할 때 퓨즈가 들어온다. 왕자는 퓨즈에게 이리스에 대해 묻지만 퓨즈는 소리친다. 그에게 이리스에 대해 묻을 권리가 없다고. 그는 이리스는 괜찮을 것이라고 말하며 전쟁이 끝났다고 보고한다. 그래서 돌아갈 수 있다고. 그날 밤 그로자가 피곤하고 지쳐서 집으로 걸어간다. 갑자기 발루스와 마주치는데 그는 천장 발로프가 왕국에 많은 선을 베풀었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피곤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녀는 여전히 옳은 왕국에 전달할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 그는 그녀에게 흰 왕국에 가져갈 편지를 준다. 그리고 그녀가 떠날 때 그녀는 어둠의 왕자를 기억한다. 그로자는 화가 나서 떠난다. 겨우 조금 쉬게 해주지도 않고. 막 싸운 전쟁에서 막 끝내고 돌아왔는데 그리고 즉시 백국으로 보내지고 있다. 하지만 그녀는 왕자가 백국에 있다는 사실과 백국에 도착하면 그를 만날 것이라는 생각에 분노를 다시 생각한다. 그곳에서 그를 볼 것이다. 백국에는 아침이 밝았고 흰 별이 기쁘게 하늘을 날며 즐기고 있다. 이리스 여왕이 회복되어 아델과 왕자를 부른다. 그녀는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하며 아델은 그녀가 전쟁에 참여한 것에 대해 감사한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그렇게 많은 영광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조금의 힘만 빌려주었을 뿐인데 흑인들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생명과 재산의 파괴가 있었고 그녀는 그들이 곧 회복되기를 희망합니다. 아델은 그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는 흑인들이 두 가지 다른 종족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고 두 번째는 괴물입니다. 괴물들은 재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싸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괴물들이 어둠을 즐기기 때문에 흑인의 왕국을 더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둠을 즐깁니다. 그녀는 그들의 괴물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인정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재창조될 때 빛의 영혼을 얻기를. 아델은 그녀가 흑인을 차별 없이 대하는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는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가면 왕에게 이야기하고 백인에 대한 전쟁을 잠시 중단해달라고 간청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는 이전에 어둠의 왕이 그에게 반대하거나 조언하는 사람을 죽인다고 말했기 때문에 퓨즈는 그가 정말로 좋은 생각인지 확신하는지 묻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시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도해보겠다고 합니다. 그 순간 한 전령이 또 다른 소식을 전합니다. 어둠의 왕국에서 사자가 왔어요. 그들은 아이리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묻고 그녀는 사자가 궁전에 들어오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해요. 그로자가 도착해서 아이리스에게 사과하며 사전 통보 없이 왕국에 들어온 것에 대해 사과해요.
아이리스는 그녀에게 왜 방문했는지 묻고 그녀는 왕으로부터 온 메시지가 있다고 보고해요. 아이리스에게 메시지를 읽어달라고 간청해요. 아이리스가 읽자 어둠의 왕이 두 왕국 간의 평화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봐요. 그래야 어둠의 왕국이 제국을 재건하고 정상으로 돌아갈 시간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다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요. 퓨즈는 아델에게 적어도 평화회담을 보류하고 평화를 즐길 것이라고 말한다. 아이리스는 제안을 수락하고 손님들을 화이트 왕국으로 안내하겠다고 제안한다. 그녀가 궁전을 떠나려 할 때 시마는 그녀의 건강을 걱정하며 걷기에는 괜찮은지 물어보지만 그녀는 괜찮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궁전을 나와 나무 옆에 있는 테오를 본다. 그는 형제자매들에게 인사를 하고 3명의 손님이 누구인지 묻는다. 그들은 그가 어둠의 왕국에서 온 손님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그는 너무 무서워서 시마 뒤에 숨는다. 그들은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고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나와서 어둠의 왕국에도 좋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들은 대화를 나누고 그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부상을 당한 별 타누키를 치료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혀요. 그는 가서 마법을 사용해 별 타누키를 치료합니다. 그러자 퓨즈가 그가 어디서 배웠는지 묻습니다. 그는 퓨즈에게 시마가 가르쳐줬다고 말하지만 퓨즈는 그가 기사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마법사를 배워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농담으로 이제 더 이상 기사가 되고 싶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는 지휘관이 되어 퓨즈를 부지휘관으로 강등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별 타누키들이 노는 모습을 보며 그의 농담에 웃습니다. 브로자는 그들의 흰색 별 타누키들이 귀엽고 예쁘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들은 순종적이지만 그들이 검은 왕국에서 가진 것들은 그냥 성가신 존재일 뿐이지만 그것들도 귀엽습니다. 아이리스는 그들을 만나는 것에 신이 나지만 그들은 그녀에게 그들은 귀엽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냥 검고 못생겼다고 합니다. 검은색에 대해 이야기하자 흰색이 검은색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항상 검은 옷을 입고 있다고요. 그들의 머리부터 다리까지 모두 검은색이라 그들과 다릅니다. 검은색도 흰색에게 그들은 모두 흰색 옷을 입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옷을 바꿔 입어보고 서로의 옷이 얼마나 편한지 보기로 했어요. 퓨즈는 아델과 옷을 바꾸고 둘 다 잘 어울리네요. 반면 시마는 그로자와 옷을 바꾸러 가요. 그런데 탈의실에서 아이리스도 참여하고 싶어 하는 걸 봤어요. 하지만 손님에게 옷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시마는 그녀에게 그로자의 옷을 입으라고 제안했고 그로자는 시마의 옷을 입었어요. 둘 다 멋지게 나왔고 왕자에게 누가 더 마음에 드는지 물었어요. 그는 둘 다 아름답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시마의 집으로 돌아와 체스를 두었고 아델은 퓨즈를 여러 번 이겼어요. 밤이 늦어지자 시마는 퓨즈에게 손님들을 그들의 방으로 안내하라고 제안하지만 아이리스는 그들의 동행을 즐기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이렇게 재미있게 놀아본 적이 없다고 불평하며 테오도 그녀가 여왕이 된 이후로 다시는 저녁 식사를 위해 그들의 집에 올 수 없다고 말하며 그녀는 왕국을 돌보기 위해 궁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아델은 퓨즈가 이길 때까지 계속 놀자고 제안하지만 퓨즈는 자신이 이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배가 고프다는 신호를 보낼 때까지 그가 먹던 것보다 더 나은 음식이었어요. 하지만 맛을 보면 소금이 더 필요하다고 불평하거나 싱겁다고 하죠. 그로자는 블랙스의 한 끼를 가져왔고 그녀가 백인들에게 건네자 그들은 음식이 너무 짜다고 불평했어요. 평화롭게 공존하려면 더 많은 타협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왕자는 블랙스의 음식을 가져와서 백인들의 찌개에 넣고 먹었어요. 그러자 맛이 정말 훌륭하다고 느꼈어요. 다른 사람들도 맛을 보고 좋아했어요. 그들은 두 가지 찌개를 섞어 모두 다 먹을 때까지 먹었어요. 그들은 더 많은 음식을 이야기하고 퓨즈는 또 다른 음식이 방금 먹은 것보다 더 낫다고 고백한다. 그것은 아이리스가 직접 따온 초록 야생이다. 초록 야생은 블랙 왕국에서도 흔히 먹는 음식이지만 왕자는 백색 왕국에서 초록 야생을 맛보고 싶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더 많은 빛을 즐길 수 있고 더 맛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그것이 훨씬 더 빛나는 곳에서 더 맛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다. 이리스가 그것을 듣고 함께 초록 야생을 따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그들은 늦었다고 상기시키며
다음날 따기로 결정한다. 그러나 왕자는 그날 밤 잠들기 어렵다. 그는 복도에 서 있고 그로사가 그를 만나러 온다. 그녀는 그에게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줄 수 있는지 묻는다. 그는 그녀에게 아이리스가 문제없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털어놓는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도 아이리스와 같다고 말한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므로 어둠의 왕이 될 자격이 있다. 그녀는 그가 곧 왕이 되기를 바라고 그가 필요할 때마다 지원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는 그녀에게 감사하며 그녀는 그에게 일찍 자라고 말한다. 그들은 다음날 풀을 따러 갈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아이리스도 잠을 자는 것이 어렵고 하루가 얼마나 모험적이었는지 계속 생각한다. 다음날 아침 아이리스를 앞세운 모든 팀이 숲으로 나가 풀을 따러 간다. 그녀는 너무 신나서 계속 뛰어가고 서두르고 있다. 시마는 채소가 누구에게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신나고 싶어서 가고 싶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숲에 도착하고 검은 사람들은 그곳에서 채소를 따는지 궁금해한다. 아이리스는 그들이 채소를 얻을 수 있는 여러 곳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곳을 더 선호하는데 그곳의 채소가 더 좋은 조명을 받아서 더 좋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들이 채소를 어떻게 수확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아델은 더 재미있게 수확하기 위해 그룹으로 나누자고 제안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퓨즈는 채소를 따러 갈 꿈을 꾼다. 아이리스와 그로사는 왕자와 함께 선택할 수 있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델에게 그들의 모험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물어보자 그는 그들이 흰색과 검은색 그룹으로 나눠야 한다고 계획합니다. 그래야 서로 잘 알고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로사는 이 의견에 불편해 보이지만 결국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그룹을 어떻게 나눌지 궁금해하고 퓨즈는 안전을 위해 아이리스를 따라야 한다고 고집합니다. 아이리스가 끼어들어 그들이 그렇게 하기 전에 알려줄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채소를 고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수확하는 채소가 너무 자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야 쓴맛이 나지 않거든요. 그녀는 나무를 어떻게 자르고 채소를 어떻게 얻는지 보여주고 그들은 그녀가 그들 중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어떤 그룹에도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계획합니다. 그녀는 독립적인 관찰자로 남기로 합니다. 결과적으로 아델은 시마와 그룹을 이루고 그로사는 퓨즈와 그룹을 이루며 왕자는 테오와 그룹을 이룹니다. 그들은 채소를 찾기 위해 나섭니다. 그들이 찾는 동안 아델은 시마와 친해지려고 하지만 그가 그녀에게 서로 익숙해져야 한다고 말하자 그녀는 인정한다. 그리고 둘은 검색을 시작한다. 그들은 아델이 매우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는 초록색을 본다. 하지만 시마는 그것이 먹을 수 있는지 아닌지 모른다. 아델은 확실히 알 필요는 없다고 느끼며 그냥 따서 나중에 확인하면 된다고 한다. 하지만 시마는 차라리 아이리스에게 전화해서 그녀의 의견을 묻는 게 낫다고 주장한다. 아델은 그들이 도시에서는 매우 다르고 존중과 대부분의 일을 하기 전에 여왕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만 시마는 같은 생각이 아니다. 그녀는 그런 것들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하며 강제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왕자도 테오와 함께 가고 그들이 확신이 없는 초목을 발견하면 아이리스를 불러 확인합니다. 그녀는 확인하고 그것이 식용 가능하다고 말하므로 따라고 합니다. 테오가 앞으로 나아가자 그녀는 왕자에게 그들과 함께 남아 따도 되는지 물어보고 그는 그녀를 초대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그는 실수로 그녀의 손을 만지고 즉시 사과합니다. 한편 퓨즈는 하루 종일 경계를 유지합니다. 그는 검을 쥐고 있으며 그의 손은 계속 검 위에 있습니다. 그 모습에 그로소는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아이리스 때문에 환경을 의식해야 하고 그녀가 괜찮은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확인하러 가고 그는 그녀에게 블랙스는 서로를 더 잘 믿고 있으며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왕자를 믿기 때문이라고 털어놓는다. 그는 도시를 이끌 능력이 있다고 느끼며 그럴 수 있다고 믿는다. 그녀는 아델과의 대화에서 들었던 것과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사람들을 죽이고 파괴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린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그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믿음과 그가 할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 그녀가 끝까지 그를 따라갈 이유입니다. 모두 따기를 마치고 식사를 모읍니다. 아이리스가 확인해보니 대부분의 식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단,
퓨즈와 그로자처럼 아이리스의 제안을 듣지 않은 몇몇은 먹을 수 없는 식사를 받았습니다. 아이리스가 그들을 위해 요리하겠다고 제안하자 퓨즈는 신이 납니다. 그녀와 여성들은 채소를 씻으러 가고 남성들은 나무를 모읍니다. 채소를 씻을 때 그로자는 그들이 백인들보다 더 깊게 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에 따르면 흑인들은 쓴맛을 없애기 위해 밤새 담가두고 백인들은 몇 분만 담가둡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순수한 영혼 때문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아이리스를 물가에 남겨둔다. 남자들은 테오가 갑자기 사라지자 그를 찾기 시작한다. 왕자는 아이리스에게 테오가 어디 있는지 아는지 물으러 달려가고 그는 미끄러져 그녀를 물속으로 밀어넣고 그녀 위로 넘어진다. 그는 즉시 사과하고 그녀에게 테오를 찾을 수 있는지 묻는다. 그는 테오가 시마와 그로자와 함께 떠났다고 알린다. 그는 그녀를 밀어넣은 것에 사과하고 물에서 그녀를 도와준다. 그들은 몸을 말리고 이후 테오는 퓨즈를 만나러 간다. 그들은 나중에 함께 만나 요리를 한다. 음식을 먹기 시작하자 흑인들은 그들의 채소가 백인들보다 덜 쓴다고 인정했지만 맛이 싱거운 반면 백인들은 괜찮다고 주장했어요. 시마는 소금을 꺼내어 조금 넣어보라고 제안했어요. 그렇게 하자 모두 식사를 즐겼어요. 퓨즈는 사절단이 양국 간의 무역 거래에 대해 왕에게 말해야 한다고 제안했어요. 그래야 서로의 음식과 옷에 대해 배울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리스는 그것이 음식보다 더 넘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그들이 함께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다시 한번 그들의 곁에 있고 싶었어요. 며칠 후 왕은 사절단에게 돌아오라고 명령했어요. 아델은 왕자와 함께 길을 걸으며 왕이 너무 급해 그들이 며칠 동안 머물도록 허락하지도 않아서 불평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급하게 떠나야 한다고 불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는 앞에 있는 퓨즈를 보고 퓨즈는 그가 중얼거리는 이유를 묻습니다. 그는 두려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아델은 그에게 그가 땅에 도착했을 때 괜찮을지 고민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그에게 자신을 대신해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분명히 괜찮을 것이라고 합니다. 퓨즈는 그들이 블랙스의 도시로 돌아가면 해야 할 일을 상기시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제안하는 것입니다. 두 왕국 간의 무역협정. 아델은 퓨즈에게 백인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면 그들이 균형 있게 살 수 있다고 왕에게 말하겠다고 안심시킨다. 배에서는 백인들이 흑인들을 위해 다양한 음식과 다른 물품들을 보낸다. 그로사는 이 물품들이 배에 실리는 것을 조정하며 그들을 얼마나 그리워할지 생각한다. 퓨즈는 아델과 왕자에게 그들의 검을 돌려주고 그들을 궁전으로 안내하여 아이리스를 만난다. 아이리스는 두 나라 간의 무역 조약을 제안하는 편지를 쓰고 있으며 그들에게 편지를 전달해달라고 간청한다. 아델은 우리가 왕에게 줄 것이라고 안심시키며 균형이 무엇인지 묻는다. 그녀는 균형이란 두 왕국이 평화와 조화 속에 사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웃는다. 그는 그런 균형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며 신들도 그런 균형을 위해 창조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에게 있어 흰색 사람들은 밝은 빛을 누리며 그 빛조차 검은색 사람들은 누리지 못한다. 그들은 맛있는 음식과 보호를 누리며 평화롭게 살고 검은색 사람들은 신들이 주는 최악의 것들을 누린다. 신들은 그들에게 좋은 것을 내려주지 않았으며 그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유일한 균형은 블랙이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뿐입니다. 블랙의 힘이 그에게 들어가고 그의 뿔이 커지며 그는 아이리스를 죽이기 위해 검을 꺼냅니다. 여왕의 경비병들이 그녀를 방어하기에는 너무 가까운 거리지만 그가 성공하기 전에 왕자는 검을 꺼내 아델을 두 동강 냅니다. 모두가 충격을 받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기사들은 퓨즈에게 왕자를 체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사절이 그들의 이익을 생각하고 있다고 믿은 자신이 바보라고 말하며 모든 분노를 왕자에게 쏟습니다. 그는 왕자를 때리기 시작하고 발로 차서 로프를 불러 왕자를 체포하려 한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동안 이리스는 자신이 정말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기다리라고 부르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그들은 왕자를 감옥으로 데려간다. 그로자는 궁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왕자를 기다리지만 선원들은 사절단이 체포되었기 때문에 즉시 떠나야 한다고 말한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왕자를 체포하라고 명령한 후 퓨즈는 자신에게 화가 난다. 그는 일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란 자신을 바보라고 부른다. 시마가 와서 그를 위로하며 확실히 알 수 없다고 말한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들은 사절을 믿은 것이 잘못이 아니었다. 그는 피곤하다고 불평한다. 그는 시마에게 두 나라 사이에 조금이나마 단결이 있을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에게 진정한 균형이 반대와 싸움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다. 그는 기사들이 영원히 싸워야 하는지 묻지만 테오가 끼어든다. 테오는 그가 심지어 있을 수 있는 미래에 대해 왜 걱정하는지 묻는다. 아무도 모르는 미래에 대해. 아무도 영원히 살아본 적이 없고 그들도 그렇게 살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니 왜 신경 쓰는가? 그는 전날 이웃과 있었던 싸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심지어 비록 싸움이 끝나지 않았지만 그는 알고 있다.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 싸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결국 나가고 그의 형제자매들은 희망하며 그가 이 전쟁들을 위해 잘하지 않기를 기도한다. 반면 아이리스는 실망한다. 그녀는 균형과 화합을 가져올 방법을 생각한다. 갑자기 신이 그녀에게 나타나서 말한다. 그녀가 원하는 균형과 화합을 위해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지킬 수 있는지 알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감옥에서 왕자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퓨즈가 공격했던 방식을 생각한다. 그를 때리자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그는 왕이 몰래 아델에게 여왕을 죽이라고 알렸는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 확신했고 간섭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자신이 좋은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갑자기 그는 문 앞에 흰 고양이를 봅니다. 문이 갑자기 열리고 흰 고양이가 그를 부릅니다. 그는 고양이가 그를 풀어주길 원하는지 궁금해하며 고양이를 따라갑니다. 길에서 고양이는 아이리스와 함께 다이아몬드로 변합니다. 구체가 깨지고 그는 아이리스를 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하며 아이리스는 평화를 얼마나 갈망하는지 말해줍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도 같은 것을 원한다고 말하며 자신이 어둠의 왕자이자 어둠의 왕의 다음 후계자라고 알린다. 아이리스는 그가 원하는 것을 느꼈고 그들이 같은 것을 원한다는 것을 안다고 말한다. 그는 진정한 균형을 이루기를 바라며 그녀에게 기다려달라고 한다. 그는 다시 어둠의 왕국으로 돌아가 통합을 희망한다. 아이리스는 그를 생각하며 걸어간다. 그녀는 그가 항상 곁에 있었지만 느긋했다고 이야기한다. 그를 처음 보았을 때 그는 왕자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행동을 보고 그가 왕으로서의 모든 부담을 제대로 지지 못할까봐 두려웠다. 그는 진정한 왕이 될 수 없을 것 같았다. 어쨌든 그녀는 그와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느꼈다. 그가 떠나기 전에 말이다. 그녀는 결국 그와 이야기할 수 있어서 기뻤다. 그는 그녀에게 함께 세상의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는 그녀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그의 약속을 믿으며 그가 약속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 흑인들이 다시 백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이리스는 싸우러 간다. 그녀는 싸움을 끝내고 궁전으로 돌아오는데 시마와 후세가 보고한다. 여러 괴물들이 그들의 도시 주변에 숨어 있다고. 괴물들은 도처에 있고 한 번에 공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그들에게 기사들과 마법사들에게 경계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녀는 공격받고 있는 어떤 도시든 도우러 가겠지만 만약 그녀가 떠나면 중앙이 공격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녀는 퓨즈에게 궁전에서 방어하고 그런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퓨즈는 그녀에게 변명을 요구하며 휴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불가능한 임무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그들의 나라가 위험에 처해 있고 그는 기사단의 지휘관으로서 떠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을 변호하며 여왕이 지난 전투 이후 부상을 입었고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상기시킨다. 그는 여왕의 병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그가 떠나고 싶어하는 이유는 훌륭해 보이지만 그를 보내는 것은 그들에게 큰 위험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를 보내는 것을 거부하고 여왕은 자신이 나아질 것이며 그가 그녀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그들에게 팀과 함께 훈련하고 공격에 대비하라고 말한다. 궁전 밖에서 퓨즈는 시마에게 자신이 한 말에 진심이라고 말하며 떠나서 그녀의 병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시마는 그가 떠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가 기사들을 누구에게 맡길 생각인지 묻는다. 그는 그녀를 대신해 그 임무를 맡을 수 있는지 물어본다. 그녀는 어떻게 마법사와 기사들을 함께 이끌 수 있을지 고민하며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상기시킨다. 하지만 그는 대신 테오에게 그 임무를 줄 수 있는지 묻는다. 그것은 웃기게 들린다. 왜냐하면 테오는 기사도 아니고 어린 소년이기 때문이다. 시마는 오빠가 농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떠난다. 퓨즈는 아이리스를 위한 좋은 치유 방법을 계속 생각한다. 알란티스는 그가 매우 괴로워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그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여왕의 몸은 괜찮지만 그녀의 힘이 바알과 싸우기 위해 사용했던 힘과 다시 합쳐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결과적으로 그녀를 치유해야 할 좋은 에너지가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풍부함. 그리고 만약 그들이 그녀에게 일부를 가져다 준다면 그녀는 즉시 치유될 것이다. 자연적인 과정이 기다리는 대신에 그는 그것이 존재하는 장소를 알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곳이 너무 위험해서 아무도 살아남았다는 이야기가 없다고 말한다. 퓨즈는 그곳이 그렇게 위험해서 전능한 기사. 백색의 지휘관이 살아남을 수 없고 엘프의 알란티스도 살아남을 수 없는지 묻는다. 알란티스는 그들이 해낼 수 있다고 말하지만 여왕이 그 미친 시기에 그가 떠나는 것을 허락할지 궁금해한다. 그는 알란티스에게 아이리스가 그가 가는 것을 허락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들은 즉시 떠날 계획을 세운다. 한편 시마는 마법사들과 훈련을 계속하는데 기사 중 한 명이 퓨즈가 실종되었다고 그녀에게 전하러 온다. 그녀는 즉시 아이리스에게 보고하러 가서 퓨즈가 자신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러 간 것 같다고 말한다. 그녀는 아이리스에게 사과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하며 그들이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고 전한다. 알란티스는 퓨즈를 산으로 데려가 길을 보여주지만 아무도 완전히 살아 돌아온 적이 없다고 말한다. 그는 그들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들은 들어간다. 한편 검은 도시에서 왕자는 그는 백인들과의 마지막 만남을 생각한다. 그날 그는 여왕을 만났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릴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재빨리 배에 올라타고 떠났다. 하지만 도시로 돌아온 이후로 그는 왕을 만날 수 없었다. 그는 아델과의 문제 때문인지 궁금해하지만 왕을 만나는 것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아이리스가 더 걱정이다. 그녀가 작은 어깨에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다고 느낀다. 백인들의 짐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짐을 지고 있으며 그는 그녀를 도와주고 싶어 안달이 나 있다. 그는 발루스와 함께 훈련을 계속하고 매우 빠른 속도로 훈련한다. 발루스는 왜 그렇게 깊이 훈련하는지 궁금해하며 흰색에서 돌아오면 더 결연해졌는지 묻는다. 그는 발루스에게 흰색과 검은색에 대해 묻고 발루스는 왕이 선언했음을 알려준다. 흰색과 검은색이 다시는 서로 교류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니 그들을 생각하지 말라고 한다. 그는 발루스에게 균형에 대해 묻고 발루스는 균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다. 흰색과 검은색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왕은 그것이 균형인지 계속 궁금해한다. 발루스는 그것이 왕조차 답할 수 없는 질문임을 인정한다. 그는 만약 세상이 모두 검은색으로 가득 찬다면 그들이 그것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균형이지만 왕자는 다시 그게 균형인지 묻습니다. 그들이 백인들을 완전히 근절하면 미래는 뭐라고 말할까요? 발루스는 그런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그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 훈련을 합니다. 그로사는 그들을 만나고 왕이 그녀에게 왕자와 함께 산에 가서 공격한 괴물들과 싸우라고 했다고 전합니다. 그는 일반 기사들이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와 함께 가고 가는 길에 그녀는 백인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괴물들을 만나지만 그녀는 던전에 빠집니다. 그는 뒤따라 뛰어내리고 그들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합니다. 갑자기 거대한 괴물이 나타나 그녀를 공격하고 그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요. 한편 여왕도 괴물들이 그녀를 공격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녀는 팀을 불러 싸우라고 하고 알란티스와 퓨즈는 아직 외로운 길을 걷고 있어요. 이리스가 괴물들과 싸우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책임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흰색의 책임만 지고 있지 않다고 말해요. 흰색의 여왕이 된 이후로 그녀는 세상의 전체 균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어요. 사람들의 균형, 그리고 그녀는 세상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녀는 균형이 영원히 계속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지 확신하지 못해요. 그녀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거의 알지 못합니다. 부담이 그녀에게 많이 가해지고 혼자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왕자가 그녀를 대신해 맡겠다고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나중에 백색 왕국에서 그들은 어둠의 괴물들이
대규모로 그들을 공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공격을 나가고 파이츠와 알란티스는 빛나는 물방울을 향한 여정을 계속합니다. 그들의 길이 복잡해지고 알란티스는 그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경로를 만들기 위해 마법을 사용합니다. 불행히도 그것은 구멍을 만듭니다. 산에서 파이츠가 구멍으로 거의 떨어질 뻔한다. 알란티스가 그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당기지만 그의 검은 구멍으로 떨어진다. 그는 알란티스에게 감사하며 그들은 여정을 계속한다. 하얀 도시에서 아이리스는 혼자서 괴물과 싸우기 어려워하고 시마도 약해져 있다. 몇몇 괴물이 시마와 그녀의 마법사들을 맞닥뜨릴 때 그녀는 그들을 물리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아이리스는 위에서 공격해야 한다. 그녀는 모두 함께 모여 주문을 외워야 한다고 말한다. 유니티는 그들의 도시에 큰 빛을 가져와 그들을 보호하는 방패를 방출한다. 그녀는 이제 그들이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이것이 오래 지속될 수는 없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싸울 준비를 하고 쉬어야 한다. 아이리스가 약해지고 쓰러지자 시마가 그녀를 방으로 데려가 잠시 쉬게 한다. 숲속에서 퓨즈와 알란티스는 이상한 곳을 발견하고 알란티스가 공격하러 간다. 그는 자신의 힘을 사용해 그것을 물리치고 퓨즈는 충격을 받는다. 그가 룬 없이도 그렇게 강한 힘을 쓸 수 있다는 것에 그는 퓨즈에게 룬 없이는 공격할 수 없었다고 말하며 그들이 떠날 때 일부 룬을 챙겼다고 한다. 그는 룬을 보관한 곳을 보여주고 퓨즈는 그가 그 중 하나라고 말한다. 그는 왕국에서 자신보다 더 나은 전사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여정을 계속하고 거의 목적지에 도착한다. 그들은 그 장소에 닫힌 입구를 보고 알란티스가 입구를 파괴하고 그곳으로 들어간다. 그들은 빛나는 물방울의 흐름을 보고 피우즈가 물방울을 잡으러 달려간다. 하지만 알란티스가 그를 멈추고 그 장소가 사실 매우 산성이며 들어가는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돌을 던지고 돌이 올라와서 조각나버리는 것을 본다. 그는 피우즈에게 돌아가서 재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지만 피우즈는 거부한다. 그가 죽더라도 아이리스를 위해 물방울을 확보할 것이다. 그는 왕국이 지금 공격받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산성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 물방울을 가져온다. 한편 그로자는 왕자를 도와 괴물을 파괴한다. 그는 그녀에게 감사하며 그들은 왕국의 정상으로 가는 길을 찾는다. 가는 길에 그녀는 그에게 그들이 다시는 하얀 곳을 방문할 수 없을 것 같냐고 묻고 그녀는 그의 회사가 즐겁다고 말한다. 그녀는 왕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들 중 누구도 왕에 맞설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최근에 생선을 좀 잡았다고 그에게 말한다. 그리고 먹고 싶다고 하며 그가 함께 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는 그녀와 함께 하기로 동의하고 그들은 그녀의 집으로 간다.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그가 함께 해준 것에 감사하며 그를 맞이한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그가 왕국을 위해 매우 훌륭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를 지원하고 싶다고 말한다. 또한 그를 만난 날부터 그녀는 그를 존경해왔지만 그가 빛의 여왕 아이리스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녀를 좋아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녀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도망친다. 나가면서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그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가 누구와 함께하기로 결정하든 상관없이 결국 퓨즈와 엘란티스는 하얀 왕국으로 돌아가 빛나는 물방울을 여왕에게 가져갑니다. 그들은 그것을 그녀에게 사용하고 그녀는 즉시 치유됩니다. 시아는 퓨즈에게 그가 없던 동안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그는 기사들로부터 소식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방패가 얼마나 오래 버틸지 모르며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이리스가 회복되면 그녀는 기도를 하러 가고 그녀는 왕자가 그녀에게 한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왕자와 함께 빛의 길을 이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기도하는 그녀에게 퓨즈가 다가와 방해한다. 그는 그녀가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많이 기도하지 말라고 한다. 그는 그들의 검은 왕국과의 전투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며 그녀의 모든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한다. 감사한 마음으로 그녀는 항상 문제를 일으켜서 미안하다고 한다. 그녀는 빛나는 물방울에 대해 그에게 고마워하지만 그것은 기사단장의 공식적인 의무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그녀는 또한 항상 그와 그의 여동생에게 위지해왔다고 불평하며 그들이 없었다면 자신이 무엇을 했을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퓨즈는 그녀에게 맹세한다. 그의 온 가족이 하루 종일 그녀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는 전투를 대비해 기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떠난다. 그날 왕자는 어색한 기분으로 일어난다.
그는 도시 밖으로 나가서 상인이 말하는 것을 듣는다. 그날이 흰색 군대와의 마지막 전투임을. 상인은 모두에게 적어도 전투 전에 즐기라고 조언한다. 왜냐하면 전투 후에 즐기려고 한다면 다시 즐기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인이 왕자를 발견하자 그는 궁금해한다. 왜 왕자는 그런 전투에 초대받지 못했는지, 그는 왕자에게 반란을 일으켰는지 묻고 왕자는 그렇다고 대답하며 그 이유를 궁금해한다. 왕자와 그로사가 초대받지 못한 이유를 위하여한다. 다른 아이들이 왕자를 만나러 오고 전투에 대한 그의 생각을 묻는다. 그들은 어머니가 그들이 이겨야 한다고 말했으며 떠있는 하얀 섬이 그들의 옷이 빨리 마르지 않게 막았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들이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그들은 왕자에게 그도 그들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그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갑자기 한 경비원이 나타나 왕자를 찾는다. 왕자가 그가 왜 왔는지 묻자 경비원은 그를 부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한다. 왕자는 그와 함께 가고 그들은 그로사 앞을 지나간다.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 피우즈와 시마는 테오에게 전쟁이 그들의 편이 아닌 방향으로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다. 그는 마법을 사용해 강에 뛰어들어 안전한 곳으로 도망칠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그게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그 전에 안전한 숨을 곳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는 자신을 보호할 것이며 전쟁이 힘들어지면 그들도 도망가라고 조언한다. 피우즈는 자신은 질 수 없다고 자랑하며 계속 싸워야 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한다. 테오는 그가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싸워야 한다면 그것은 그가 혼자 싸우고 있다면 그럴 경우에는 도망쳐야 한다. 퓨즈는 형에게 아이리스가 곁에 있는 한 절대 질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마지막 한 방울의 피를 잃더라도 아이리스를 지키겠다고 다짐한다. 아이리스를 보호할 것이다. 전쟁이 결국 시작되고 퓨즈는 기사들을 모으고 시와는 마법사들을 모은다. 아이리스는 어둠의 왕과 맞서기 위해 나아간다. 어둠의 왕은 그녀에게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희미해지고 덮으려 애쓰다 결국 사라지는 빛과는 다르다. 그는 어둠이다. 그는 점점 더 커져서 결국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계속 성장한다. 따라서 그녀는 전쟁에 지치고 운명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그녀는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운명을 거부한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세상의 균형을 지키고 있다고 말하며 그것이 그녀의 모든 삶을 앗아가더라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한다. 하얀 왕국에서 어두운 괴물들이 아이들과 여성들을 공격하고 하얀 기사들이 그들을 방어하려고 한다. 그들이 여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궁전으로 도망가라고 할 때 어둠이 사방을 덮기 시작한다. 어둠이 그들의 기사 중 한 명을 지배하고 그는 자신의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기사가 그를 죽이고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테오는 나무 뒤에 숨어서 전체 전투를 지켜봅니다. 어두운 괴물 중 하나가 그 위로 날아가고 그는 괴물이 떠날 때까지 숨습니다. 그러나 괴물이 떠나자 그는 왕국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 중 누구도 안전하지 않으며 그는 그냥 가만히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마법을 사용하여 괴물을 파괴합니다. 어둠이 거의 모든 부분을 덮기 시작합니다. 하얀 왕국에 신하는 하나의 힘을 사용하여 어둠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통합된 노래는 통하지 않아요. 어둠이 대부분의 마법사를 집어삼키고 그녀는 애정을 담은 방패를 사용하려고 해요. 하지만 방패가 부서지고 말죠. 하늘에서 아이리스는 계속 어둠의 왕과 싸우고 있는데 그녀는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모든 선조룬의 힘을 함께 사용하기로 결심해요. 어둠의 왕은 그녀에게 경고하며 실패하면 전투에서 지고 균형을 잃고 모든 사람들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에게 조종당하지 말라고 말하죠. 그녀는 계속 공격하려 하지만 그는 그녀를 공격하고 그녀는 넘어져요. 흰 왕국에서 시마는 좌절하고 있어요. 그녀는 조상 룬에게 소리치며 그들을 보호하지 않겠냐고 묻는다. 갑자기 아이리스가 땅에 쓰러지고 그들은 그녀를 붙잡는다. 퓨즈는 발루스와 마주치고 발루스는 그를 커워드라고 부르며 이길 수 없다고 말한다. 발루스는 어둠을 이용해 퓨즈를 완전히 물리치고 그를 커워들리 액추의 지휘기사로 기억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를 커워들리 액추의 지휘기사로 기억할 것이라고 말한다. 시마는 아이리스에게 그들의 도시를 보호할 방법이 있는지 묻고 아이리스는 그들이 또 다른 합창인 카인드 플로우를 사용하자고 요청하지만
그것이 실패한다. 어둠의 왕이 그들에게 포기하고 운명을 받아들이라고 말하러 온다. 시마는 아이리스에게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묻고 아이리스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위험하지만 시마는 그녀가 여왕이니 시도해보라고 말한다. 그녀는 긴 어둠이 자신의 위대한 능력을 자랑하는 동안 최후의 수단을 사용한다. 화가 난 시마가 그를 공격하고 그도 되받아 공격하며 그녀를 어둠으로 덮는다. 한편 아이리스는 조상 유적지로 가서 마지막 도움의 외침을 한다.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사단장은 왕이 부르는 곳으로 왕자를 데려간다. 어느 순간 그는 주변의 여러 다른 기사들을 보고 그들이 자신을 보호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챈다. 그들은 그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왕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를 파괴하려 한다. 그는 그들과 싸우고 결국 목적지에 도달해 아델을 만난다. 그는 아델이 살아있다는 것에 그리 놀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델을 둘로 나눈 것이 너무 빠르고 쉽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는 그것이 누구에게도 너무 쉬운 일이었음을 깨달았다. 왕의 잠재적 후계자는 누구인가? 아델은 그가 충격을 받았는지 묻지만 그는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아델에게 왜 빛의 여왕을 공격했는지 묻고 아델은 그 질문이 그에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왕자에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여왕을 죽인 것은 왕의 위지였으며 어둠의 모든 사람들의 위지라고 말한다. 왕자는 놀라고 아델은 왜 그가 왕의 위지를 막았는지 묻는다. 그는 왕자가 막았다고 해도 그것이 실제로는 왕의 임무를 멈추게 하지는 않았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공격으로 이리스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그는 아이리스가 단지 어린 소녀일 뿐이며 설령 그녀가 룬의 힘을 얻더라도 여전히 소녀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그 특정한 공격은 그녀를 낙담하게 하고 자신의 능력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그는 백인과 흑인 사이의 전쟁과 같은 전쟁에서는 두 지도자가 우월할 때 전투에서 이기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아이리스가 그 공격으로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고려할 때 그녀는 분명히 가장 먼저 포기할 사람일 것이고 그것이 흑인들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티켓이 될 것이다. 그는 어둠의 왕이 바보가 아니면 그가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보라고 말한다. 그는 세상을 정복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는 백왕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왕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왕자에게 알립니다. 발루스를 포함해서요. 사실 그는 진짜 의도를 모르고 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에 대한 최고의 지식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그가 왕과 마찬가지로 어둠을 많이 품고 있기 때문에 놀랍지 않다고 덧붙입니다. 그는 심지어 왕의 진짜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왕이 왕자와 그로사를 전쟁에서 제외한 이유는 그들이 백인들과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통제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싸움이 시작되고 왕자는 먼저 아델을 막으려 하지만 아델은 계속 세게 때려서 왕자도 싸워야 한다. 결국 왕자가 찌르자 아델은 웃는다. 그는 자신이 왕자를 이기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인정하며 왕이 그를 보내는 이유는 왕자를 지연시키기 위해서일 뿐 파괴하려는 게 아니라고 말한다. 하늘 전체가 흑인 전사들로 가득 차 있고 시간 낭비 없이 왕은 조상 룬을 얻고 그것으로 세상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결국 세상을 파괴할 것이다. 세상 전체가 흑인들로 가득 차게 되고 왕은 만족할 것이다. 왕자가 왜 왕이 세상을 파괴하려 하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백왕국으로 가는 길을 찾고 그들과 싸우기 시작하지만 몇몇 괴물들이 그를 공격합니다. 다행히도 그로자가 그의 구출을 위해 나타나 그가 지나갈 길을 열어줍니다. 그는 떠있는 섬으로 날아갈 날개가 없고 무엇을 할지 고민하던 중 너무 많은 빛이 그를 비추고 그의 등에 날개가 생기고 그는 백왕국으로 날아갑니다. 발루스가 피우즈와 싸우는 동안 발루스가 갑자기 사라지고 시마도 어둠의 왕의 소나기에서 탈출합니다. 아이리스는 조상 룬으로 가서 기도합니다. 그녀는 룬을 소비하는 왕자를 기다리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도시 전체를 파괴하는 것. 기사들이 룬의 압도적인 힘을 보았을 때 그녀가 깨닫는다. 왕자도 그곳으로 날아오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어둠의 왕을 찌르고 그것을 파괴한다. 두 왕국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며